야, 사람이 어떻게 하면 보리골빌처럼 생겼냐? 누구 보고 칠판같이 생겼다 그랬대는데? 누구였지? 예건이요. 아니야. 색깔이 똑같은데. 무엇색이야? 미정수할 수 있어. 개구리야. 자, 아까 배웠던 거는 정전기였잖아. 정자가 머무를 정자인데 이제는 움직이는 전기에서 동전기라는 명칭이 있는데 동전기라는 말은 쓰지 않아요. 동전기, 활동하는 전기인데 우리를 얘를 갖다가 전류라고 표현을 합니다. 전하가 아주 활발하게 흘러가면서 만들어내는 전기를 전류라고 하죠. 자, 전류가 흘러가는 걸 보면요. 역시 물질 내부의 구조를 파악하셔야 되는데요. 전선이야. 전선은 우리 일반적으로 구리 전선으로 되어 있거든. 구리로 되어 있는 이유는 얘네가 전하가 잘 흘러갈 수 있게끔 길이 잘 바꿔져 있는 거야. 도체와 부도체는 전자들이 이동을 잘하면 도체가 되고 이동을 못하면 부도체가 되는 거야. 이거 왜 그러냐면 여기 안에 있는 원자 핵이 자 전자가 잘 이동할 수 있게끔 되어 있으면 도체. 흘러갈 수 있게끔. 근데 불규칙하게 여기저기 막 박혀서 얘의 흐름을 방해해서 이동하지 못하게 막아놓으면 이거는 부도체가 되는 거지. 나무, 유리 부도체죠. 고무. 근데 금속 종류는 얘네가 전자 이동이 잘 돼요. 그래서 도체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불꽃 반응도 금속 물질만 가능했잖아. 전자 이동이 자유로울 때 요것들이 가능한 거죠. 자, 물질 내부에는요, 역시 무거운 원자 핵과 매우 가벼운 전자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 기본적으로 모든 물질은 중성인 상태예요. 그리고 이 원자 핵은요, 너무 무거워서 이동하지 않습니다. 자, 원자 핵, 원자 용어 같이 씁니다. 원자 핵은 무거워서 이동하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전자는요, 전기가 흐르건 흐르지 않건 자, 매우 가벼운 존재이기 때문에 자, 얘네가 지멋대로 막 움직이고 있는 거죠. 전기가 흐르지 않을 때에도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에도 전자는 활발하게 운동합니다. 근데 전류가 흐를 때와 흐르지 않을 때의 차이점은 뭐냐면 얘네가 방향이 불규칙하게 사방팔방 움직이고 있으면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증거야. 근데 얘를 한쪽을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 연결을 시켜주잖아. 자, 전지 전압장치에 연결을 시켜주잖아. 그러면 전기력이 또 발생한단 말이야. 마이너스 무슨 힘이 있겠니? 청력. 얘는 움직이지 않더라도 얘네가 밀어내는 힘에 의해서 얘네가 이 빨간색 모양으로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요. 얘는 밀어주고 얘는 당겨주고 자, 얘는 밀어주고 얘는 당겨주고 그러면 얘네가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을 시키면 전자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하면서 전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류가 흐른다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얘가 규칙적으로 어느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으면 전류가 흐르는 것. 불규칙적으로 있으면 얘네가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것. 그리고 전자의 이동 방향을 통해서 우리가 얘가 무슨 전기를 띠고 있는지 극을 알 수가 있는데 전자가 밀려나가고 있으면 마이너스, 전자가 딸려가고 있으면 플러스. 해서 자, 그림상에서 전자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A하고 B. 자, A는 무슨 전기를 띠고 있을까요? 플러스죠. 그죠? 이렇게. 해서 전자는 마이너스 극에서 저 플러스 극으로 이동한다 라고 알아두세요. 자, 그런데 나중에 과학기술이 발달되고 나서 이 내부의 구조가 관찰이 가능하게 됐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옛날 사람들은 전자를 보기 전에 전류라는 것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동한다라고 정해놓고
많은 것들을 정리해 놨어. 전기 성질을 많은 것들을 다 정리해서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놨단 말이야. 요거를 기준으로 다 규칙들이 만들어졌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자가 이렇게 실제로 움직여. 그래서 이 전류의 방향, 전자의 방향을 고치지 않고 서로 반대 다 정도만 알려주고 이렇게 우리가 배우기만 합니다. 그래서 자 서로 반대 다라고 알아두시고 이런 것들은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회로도야. 저항이고요. 자, 긴 게 플러스야, 짧은 게 플러스야. 긴게 플러스예요. 마이너스. 짧은 게 마이너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는 전류일까요? 전자일까요? 전류일까요? 전자일까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고 있는 얘는 전자예요? 전류예요? 전자, 전류 뭐야? 전류. 아니 전자네요. 자, 얘는 전자죠. 전자의 이동 방향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가고 있는 건 전자예요? 전류예요? 자, 전류. 전류. 같은 방향이죠? 전자 아니에요? 낚였어, 또 낚였어. 같은 방향이야. 배워봐. 자, 애들이 요거하고 다르게 봐. 왜 그래? 한 방향이잖아. 모르겠어요. 중화치는 뭐 중화나. 반대로 요렇게 가고 있으면 이게 전류이죠. 전류와 전자가 반대 다 정도 알아두시고요. 자, 기온, 회로도 기온은 너무 기초 중에 기초죠. 여자 화장실 갔다 와. 여자 화장실 갔다 오래 시원하. 얘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 자, 긴 게 플러스다라고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전압을 측정하는 애는 전압의 단위 V 적고요. 요렇게 해서 전압계 합니다. 자, 그리고 전류계에도 요렇게 해서 기호로, 회로도 자, 표시합니다. 자, 그리고 스위치, 이거는 열린 상태죠? 전기가 통하지 않는 상태야. 얘가 연결되어 있으면, 전류가 통하는 거 잡아당기지 마봐. 그리고, 요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는 전고고. 전고와 똑같이 우리가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요 도구, 저항. 이렇게 두 가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전류가 흐르는지 아닌지, 얘가 얼만큼 흐르는지 적게 흐르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요것이 회로도인데요. 자, 전류계, 전압계, 회로도에 설치하는 방법이 있어. 자, 어떻게 설치하냐면 회로도 간단하게 그리면 여기 저항을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여기 전지 연결하고 얘를 이렇게 연결하고 여기에다가 설치해야 되는 게 있어. 길목에다 딱 잡아서 설치해야 되는 거. 이거는 전류계야. 전류계는요, 길이 하나일 때, 하나로 뭉쳐져 있을 때 한 곳에다가 설치합니다. 만약에 얘네가 저항이 이렇게 두 개잖아? 그러면 여기에다가 설치하면 안 돼. 왜 그러냐면 우리 고속도로 톨게이트와 같아. 차가 지나가는 그 모여져 있는 하나의 골목에 서서 우리가 티켓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전체 전류를 측정하려면 전체 길 하나로 뭉쳐져 있는 길에 이렇게 전류기를 설치해야 되고요. 이렇게 설치하는 건 이 저항만의 전류를, 부분 전류를 측정할 때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전체 전류는 이렇게 옆에 설치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저항 이렇게 전지에다가 바로 이렇게 설치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저항 없이 전지 전류계 설치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전류계는요, 자, 카운트를 하는 거야. 얘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 근데 얘는 전압을 주는 애잖아. 압력을 주는 애잖아. 압력이라는 걸 주는데 강한 힘으로 때려주는 애인데 얘를 갖다 강한 힘으로 때려주면 얘가 망가져 버리거든. 그래서 전류계는 반드시 회로도에 저항과 직렬로 연결을 해줘야 돼요. 전지에 직접 연결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면 플러스에 가까운 쪽은 플러스 단자에 연결하고 마이너스에 가까운 쪽은 마이너스 단자에 연결을 한다. 자, 그리고 전압계 설치하는 방법은요. 자, 요렇게 설치해 줍니다. 반드시 저항의 병렬로 연결합니다. 자, 근데 얘의 특징은 뭐냐면 전압에
이 건전지의 전압을 측정을 하고 싶잖아? 그럼 바로 이렇게 연결해도 돼. 얘 압력 얘가 측정해. 얘는 저항 없이도 전지의 압력, 전압이 몇 볼트인지 확인하고 싶으면 그냥 연결해주면 돼. 이 전압계의 특징은 뭐냐면 압력을 측정하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저항이 커요. 저항이 크다란 얘기는 스트롱, 강하다는 얘기야. 압력, 빵 때려주는 이 강한 힘을 얘가 버텨내는 힘이 있기 때문에 전압계 전지 바로 옆에 연결해도 망가지지 않고요. 그리고 전류가 이렇게 흘러갈 때 저항이 크면 전류가 제대로 흘러가지 않겠죠? 아주 최소한의 전류만 흘려보내서 압력을 바로 측정할 수 있게끔 전류가 딴 데로 소모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전압계의 특징이에요. 역시 플러스에 가까운 쪽은 플러스, 마이너스에 가까운 건 마이너스 요렇게 연결합니다. 이거 여러분 주간 테스트에서 항상 내가 나왔던 문제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 잘못 봐서 자꾸 틀리는 사람들 많았잖아. 그치? 요거 잘 봐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전압계 전류계 좀 더 세부적으로 얘 계기판 읽는 방법. 여기 보시면요. 자, 빨간색 단자가 3개가 있고요. 검은색 단자가 하나가 있어. 검은색은 플러스야. 마이너스는 3개가 있어. 그리고 자, 여기 눈금이 막 이렇게 있단 말이지. 자, 얘가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는 전류계야. 전류계, 자, 가장 안쪽에는 50mA고요. 그 다음에 500mA고요. 가장 바깥쪽에 5A 이렇게 써 있어. 그리고 여기 단자에도 각각 50mA, 500mA, 5A 이렇게 연결되어 있단 말이야. 해서 얘는 그냥 플러스 쪽에 연결시켜주면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에 연결해주면 되는데 내가 만약에 5A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 그러면 눈금이 이렇게 뭐 30, 300, 3A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5A 라인 3A 이렇게 읽어주면 되는 거야. 연결된 단자의 그 위치 눈금을 읽어주라는 거야. 5A는 자 최대 500 이상 5 그리고 500mA는 50mA 이상 500 이하 그리고 50mA는 최대 50mA까지만 측정이 되는 거야. 해서 이렇게 눈금 읽어주시고 그리고 여기가 만약에 0인데 눈금이 0 밑으로 내려가. 0 밑으로 이 계기판이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 자, 체중계에 올라갔는데 마이너스 몇 킬로그램이 나왔단 말이야. 그거하고 같은 경우야.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서로 반대로 연결된 경우는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다 다시 백하는 현상이야. 밀어주고 당기는 힘이 부족해서 얘네가 제대로 흘러가지 못하는 현상에 의해서 잘못된 연결이라서 0 밑으로 내려갔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바꿔 끼시면 되고요. 눈금이 너무 조금밖에 안 움직여? 그러면 작은 단자로 움직여 주시면 돼요. 전류가 되게 조금 흐르는데 5A 연결을 시키면 이만한 그릇에 요만큼 따른 거하고 똑같아. 뭐 국 대접에 간장을 아주 조금 따라갖고 쓰는 거하고 똑같아. 얘가 맞는 그릇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작은 거에 측정이 되면 오버되어 있고요. 너무 큰 전류에 측정이 되어 있으면 얘는 자 눈금이 잘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고요. 전압계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되어 있어. 대신 여기 V 이렇게 되어 있고 전압계 뭐 5V, 10V, 15V 이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얘는 5V 이상을 넘어가지 않는다. 얘는 5 이상 10 이하. 15는 10 이상 15 이하.